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이름, 지명, 일부 상황은 당사자의 신원 보호와 사건의 객관적 전달을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스토리를 얻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조차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해서 벌써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부서에 새로운 인턴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고 26살의 밝고 명랑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이었는데 첫날부터 그녀의 에너지가 사무실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수진은 제 옆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인턴이다 보니 업무를 배워야 했고 제가 그녀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후배 직원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무엇보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러 가곤 했고 퇴근 후에도 가끔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선후배 관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녀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녀가 늦게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퇴근할 때도 그녀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수진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헤어질 때 수진이 제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택시를 잡아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배로서 또 직장 동료로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회사 내 연애는 조심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답장이 오기까지의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 주말 저희는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평소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사한 옷차림에
가볍게 화장을 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스크린보다 옆에 앉은 그녀에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업무 이야기를 했다면 그날은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 어린 시절 이야기 등 개인적인 것들을 나눴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전시회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평일 회사에서는 여전히 선후배로 지냈지만 주말에는 좀 더 편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수진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품어왔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자신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 연애를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지는 아직 인턴 신분이었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관계가 그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비밀 연애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밀 연애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선후배로 대해야 했고 너무 친밀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는 것도 자제했고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유로웠으니까요. 회사 근처를 피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의 인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응원하며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함께 했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연습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수지는 기쁨에 넘쳐 있었고 저 역시 그녀만큼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규직 사원이 되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된 후에도 저희는 여전히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사내 연애를 곱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같은 부서 내에서의 연애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언젠가는 공개해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희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는 꼭 만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제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 역시
수진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수진의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고 수진의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 사셨고 저희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직장, 가족, 취미 등에 대해 질문하셨고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이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제 일에 대한 열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이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영업팀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같은 부서가 아니니 관계를 공개하기 더 수월해질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영업팀은 제조팀과는 업무 성격이 많이 달랐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영업팀에서의 업무에 점점 익숙해졌고 새로운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외근이 잦았고 저녁 늦게까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늦은 밤에야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가 길어졌다며 피곤하니 오늘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수진은 바빴습니다. 영업 실적을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았고 저와의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소외감이 커져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만나기 힘들고 연락도 뜸해져서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미안하다며 자신도 힘들지만 일이 적응될 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영업팀은 실적이 중요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영업팀의 한 선배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둘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민수라는 이름의 입사 5년차 사원으로 회사에서 잘생기고 능력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단순히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이 솟구쳤고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녁에 수진에게 오늘 복도에서 봤다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수진은 팀 선배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수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할 때마다 정말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진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제 말에 동의했고 저희는 조용한 바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최근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바빠져서 외로웠고 예전만큼 저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불안했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까지 이렇게 압박을 주면 어떻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고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헤어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진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수진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인이라면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해서 미안하다고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에게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저는 그녀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였기에 자연스럽게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복도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태도에 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수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본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왜 여기 있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녀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업팀으로 옮긴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업무 강도도 세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해해주고 더 기다려주면 되는 거냐고 묻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최근 팀 선배인 민수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미안하다고 자신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업무적으로도 잘 맞았으며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1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은 어떻게 되냐고 부모님께도 소개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헤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별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로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그녀의 소식이 들려올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업무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과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로를 피했고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몇 병이나 비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해서 자책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고 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취한 목소리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원망도 하고 미움도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보고 싶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부끄러울 정도로 감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해서 실수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만남에 응했습니다. 주말 오후, 저희는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메시지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고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귀고 있으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동시에 너무 아파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혼자 걷는 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가 많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끔 수진과 마주칩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입니다. 민수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지만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수진이 생각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아픈 기억이 아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운명이었던 걸까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